사건번호 840이 메리 슈미트. 1926년 10월 27일 라첸 박사 대저택 화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라첸 박사 집에 입양된 4명의 아이들의 보육을 담당하던 부모. 화재 사건 당시 불길 속에서 죽어가던 아이들을 발견한 뒤 그들을 구해내고 본인은 전신 파손. 이 세상 가장 매력적인 아이들은 모두 충격으로 기억 상실. 사람들이 천사라 칭송했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지. 발토형 사모가 이상한 생각 들었지. 그녀를 향한 수사를 계속했지.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 하지만 형사는 수사를 계속해. 화재는 내부에서 발생했지 외부에서 강제 침입한 흔적이 없고 메리가 크라첸 박사 대저택 화재 사건에 감화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증거 불충분은 지금 메리가 죽인 게 맞다고요. 증거 불충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발토 형사, 단순 화재 사건이다. 메리 부인을 제거하라니 여건 좋지 않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 방화라고요. 하루 종일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군데나. 누군가 이름으로 집 전체를 태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불을 지르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세간의 메리 포핀스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1926년 라첸 박사 대저택 방화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메리 슈미트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인 역시 그때 라첸 박사 집에 입양되어 살던 4명의 아이들 중 한 사람입니다. 화재 사건 직후 발토 형사는 피고 메리 슈미트를 유력한 용의자 선상에 세워두고 우리들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보라며 수차례 진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4명의 아이들은 그날 그곳에서 불이 났던 사실 외엔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마도 화재로 인한 충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1926년 11월 2일 메리 슈미트 결국 병원에서 도주. 수사 협조를 요청합니다. 유력한 용의자 메리 슈미트에 대한 아이들의 증언을 재요청합니다. 발토 형사, 이제 겨우 15살도 안 된 아이들입니다. 계속되는 치료를 중단하세요. 아이들을 새로 입양한 부모들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아이들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수사 중단을 메리를 찾아. 수사를 중단하세요. 명령이다. 메리를 찾아. 발토 형사, 수사를 중단하세요. 아이들의 마지막 증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니? 네,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스. 기억 안 나요. 어떤 일이냐? 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한스.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아니요! 전 이제 기억나요. 그날 우리는 모두 거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메리가 박사님이랑 잠깐 싸우고 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불이 났습니다. 경감님, 실종된 메리에 대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1926년 11월 9일 발토 경감의 메리 슈미트에 대한 전국 수배령을 공포합니다. 발토 형사는 그 후 10년이 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메리가 제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말이죠. 가끔은 그가 관찰하고 의심하는 것이 과연 저인지 메리인지 헷갈리기도 할 만큼 그의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작년 10월일까요? 그에게서 소포가 나왔습니다. 그 속에는 이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죠.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만나게 됐죠. 발토 형사를 찾아가 확인하려 했죠. 하지만 형사는 이미 죽고 이분의 죽음에 누군가 있을 거란 진짜만 형사는
작은 수첩이 위기에 빠진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망 있는 변호사의 어이없는 실수, 술 마시고 드러나 보기 좋게 졌던 재판, 이제 남은 건 추락할 위기에 젊은 변호사. 세상 누가 나의 몰락을 기대하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건이 필요해. 세상 모두가 주목할 새로운 사건이 필요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건이 필요해. 전 마침내 메리를 찾아냈습니다. 1938년 독일, 어수선한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듯 조용했던 볼프라우츠 하우젠 도서관에서 화상을 입었던 그녀의 용모, 글씨, 사인, 모든 게 완벽하게 유시했습니다.